셋째 주 강연이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어 세상에서 오픈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오픈 세미나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연구원 박희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 달 주제로 이제 미국 교과서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참 몰입식 교육이라는 건 어떤 건지, 몰입식 교육을 하기 위해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또는 그 이전에 몰입식 교육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저희가 첫째 주, 둘째 주에 많이 다뤄졌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 주 이제 몰입식 교육 중에서도 이제 영어 수업을 영어로 하는 거, 영어 과목을 영어로 하는 거를 저희가 첫째 주, 둘째 주 미국 교과서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을 나누어서 다루면서 이제 들여다봤고요. 오늘은 이제 몰입식 교육 중에서도 과학의 내용을 그럼 영어로 가르쳤을 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는 같은 점도 있을 거예요. 그죠? 비슷한 점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 그러면 미국 교과서를 시작했을 때 랭귀지 아트를 하더라도 사이언스에 가서 너무 어렵겠구나라고 생각 안 들고 잘 가르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이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차이점, 다른 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비교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세 번째 주 미국 교과서로 영어 쌓고 지식도 쌓고, 그죠? 하코트 사이언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오늘 강연이 이루어질 부분에 대해서 잠깐 먼저 목차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리뷰.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했던 미국 교과서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리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버드 스쿨 퍼블리셔에 있는 사이언스 과목을 가져왔어요. 그럼 사이언스란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How to teach science. 사이언스는 그럼 어떻게 가르치나요? 라는 부분에서 뭐 이론적인 부분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레슨을 가지고 teach and model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내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워크시트나 아니면 어세스먼트들이 있어요. 테스트들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다섯 번째가 이제 질문의 시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매 시간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질문이 있으실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이 있고요. 그죠? 잘 적어 두셨다가 마지막에 저희가 같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또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나 정보를 얻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러면 오늘 사이언스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현재 영어 교육의 흐름, 저희가 저번 시간 계속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죠? 쭉 빠르게 하면 지금 조기 영어 교육의 세대들이 많이 커서 그 세대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전체 영어 레벨의 향상을 가져왔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도 뭐 영어 꼭 해야 되나 라는 분위기, 예전과는 사뭇 달라졌어요. 그죠? 이제 영어 정말 꼭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영어를 일찍 시작해야 되는구나 라는 분위기를 많이 지금 영어 학원도 그렇고, 그리고 뭐 뉴스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막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영어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죠? 영어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어 실력이 늘어나겠지라는 부분이 바로 다독이에요. 그래서 wide reading이라고도 하고, extensive reading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독서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그러면 다독과 정독은 언제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다독하고 정독 중에서 먼저 무엇이 와야 될까요? 다독이 와야겠죠. 그죠? 처음 아이들이 영어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 두루 다양한 장르들의 글들을 만나보고 이런 글의 종류가 달라졌을 때 또한 읽기도 달라져야 된다는 걸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다독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글을 만나서 재밌게, 또는 이런 글은 또 이런 특징이 있네, 이런 글은 또 실사가 굉장히 많고 차트도 있고 그래픽도 있네, 이런 부분을 두루두루 아이들이 다 만나봐야 돼요. 그래서 다독이 먼저 와야 되고요. 그리고 점점 학년이 높아갈수록 정독의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다고 뭐 한 권을 너무 깊게 보란 얘기는 아니고요. 끊임없이 우리가 다독에 대한 부분은 가져가야 돼요.
되도록이면 다양한 장르의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은 계속 있는데 저학년에는 조금 더 다독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고학년에 가면서는 정독의 부분에도 포커스를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독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아이들이 얼마나 리딩을 빠르게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바로 fluency죠, 그죠? 유창하게 읽어내는 speed하고 그다음에 정확성, accuracy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계속해서 뭘 해야 돼요? 정독을 하면서 vocabulary, 그죠? vocabulary를 발전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comprehension. 내가 이 책의 내용들을 얼마나 소화해냈는지,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comprehension 따져야 되고요. 마지막에 정독에 들어가면 reading 한 내용을 가지고 무엇도 한다? writing도 한다. 그래서 reading and writing connection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독과 정독에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거 외에도 정독에 들어가면 grammatical elements를 봐요. 그래마적인 요소들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왜냐하면은 이제 문장의 길이가 점점 어떻게 돼요? 단문에서 복문으로 발전해 들어가요. 그러면은 점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점점 높아져요. 그러면 저희가 그래마라는 부분을 단문 같은 경우는 그래마적인 요소를 많이 안 넣어도 바로 직독직해가 가능해요. 근데 문장이 점점 복잡해지면 그 안에 복문이 되면 텐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달라지고요.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수동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도 다뤄줘야 된다라는 부분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쓰기의 강화를 가져왔어요. 이제 글을 써보자. 일기 쓰기. 우리 아이가 영어로 일기를 써요. 이런 부분 많이 썼죠. 그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어떻게 해요? 주제들이 한정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항상 영어를 외국어로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떤 영어는 회화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머릿속에 주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하려면 왠지 어디를 가야 돼요? 어떻게 가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전혀 다른 주제들, 깊이 있는 주제들, 뭐 학문적인 주제들에 들어가면 내가 아무리 영어를 잘 하더라도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안 들리고 순간 입이 닫혀버려요. 그래서 결국 다양한 주제를 만나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부분에서 학문적인 것도 한번 다뤄보자라는 부분에서 미국 교과서 수업이 들어왔어요. 같은 연령대에 그죠? 그 연령대의 아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영어로서 배웠다면 그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그죠? 그런 예전에 우리가 수학을 배웠을 때 말이야 라고 얘기를 나왔을 때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바로 그래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컨버세이션만 한 아이들은 어른이 돼서도 내가 예전에 수학을 배웠을 때 말이야 우리가 그 곱하기는 말이지 이런 대화를 나눌 때 과연 거기에 바로 끼어들어서 대답할 수 있을까요? 대답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저희가 느끼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최대한 줄이자 라는 부분에서 미국 교과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의 강조. 여기서의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건 컨버세이션을 뛰어넘자.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고 무슨 주제가 나오든지 듣고 말하고 쓰고 읽고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몰입식 교육이 계속해서 사실 몰입식 교육이라는 거는 2000년대 초 아니면은 90년대 말부터 계속 그 전부터 계속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저희가 아직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못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는 아이들의 영어 레벨이 많이 향상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또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가능하겠구나. 한번 해보자. 그래 영어 실력을 한 번 더 끌어올려 보자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몰입식 교육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리고 다양한 영어 교육 채널의 발전으로 굉장히 많아요. 선택의 폭이. 그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다뤄야 할 게 바로 미국 교과서 수업과 몰입식 교육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과서 프로그램이란 하고 해서 저번에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어요. 그죠? 미국 교과서와 코र्스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र्스북을 비교했을 때 미국 교과서는 어떤가요? 라고 이제 부피적으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코र्스북 하면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죠? 영어를 외국어로서 가르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랭귀지를 담고 있어요. 그죠? Basic vocabulary, basic expression, and basic sentences, basic grammar 요소들 갖고 있죠. grammatical 요소 갖고 있고, basic reading and basic writing 해서 똑같이 영어를 다루지만 어떻게 해요?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고 다룰 수 있는 어휘의 양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레벨은 올라가요. 그렇지만 그 옆에 다른 주제로 가게 되면 몰라. 그죠? 상대적으로 다른 주제가 바뀌게 되면 영어의 자신감을 확 잃어버릴 수 있다. 아직까지는 영어를 못한다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영어를 하는데 영어의 자신감은 많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코र्스북이고, 미국 교과서를 하게 되면 랭귀지적인 부분하고 모두 들어가요. 컨텐츠, 어떤 내용, 심화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습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룰 수 있어서 좀 더 영어를 배우는 속도는 어떻게 해요? 천천히 느리지만 자신감은 나중에 더 많이, 그죠?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루는 주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튼튼하게 영어 실력을 사실 쌓아 올릴 수 있는 게 미국 교과서예요. 미국 교과서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예요? Literacy Program이라고 해요. 그죠? 읽고 쓰는 거를 전제로 해요. Reading and Language Art. 근데 이제 읽고 쓰는 걸 전제로 하지만, 읽고 쓰는 걸 얘기하지만 그 밑에는 반드시 뭐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죠? 듣고 말하는 게 돼야 읽고 쓰는 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 하면 매일 읽고 쓰기만 해야 되잖아요. 책 읽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는데, 사실 교과서 안에는 어떤 프레젠테이션 스킬을 끌어낸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의 리스닝 스킬을 끌어내는 다양한 그런 활동들도 담고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가 그걸 잘 못 사용하고 있어서 이제 계속 리딩하고 라이팅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게 돼서 마치 교과서가 그것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선생님들이나 어머님들이 그런 요소들을 균형 있게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다 쓰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란 다루고, 그 중에서 사이언스란 어떤 건가요? 라고 이제 사이언스 표지를 가져왔어요. 하코트 스쿨 퍼블리셔에 있는 사이언스인데 뭐 CD-ROM도 있고요, 뭐 examination copy도 있고 이렇게 막 스티커들이 붙여 있는데, 맨 왼쪽을 보세요. 같은 사이언스지만 사이언스 중에서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세로로 글씨가 써 있는데 잘 보이세요? 사이언스 중에서도 무엇을 다룹니다 라고 써 있어요. 무엇을 다룬다고 써 있어요? Life Science Unit A and B 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과학을 배울 때 쉽게 떠올리는 게 세 부분이 있어요. 그죠? 과학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러니까 생물. 그죠? 생물에 관한, 우리가 생물에 관한 부분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지구과학. 그죠? 지구과학에 대한 부분이 떠오르고, 아니면 그 안에 우주로 또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한 부분은 physical science, 그죠? 물리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과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life science라고 하면은 생물에 대한 걸 많이 다뤄주는 그런 사이언스예요. 그래서 책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life science라는 거. 그래서 사이언스 책을 고르실 때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미리 생각하시고 잘 고르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사이언스는 보통 몰입식 교육에서도, 그죠? 랭귀지 아트하고는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What do we focus on science? 사이언스에서 도대체 무엇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바로 content, 내용 중심의 학습이에요. 그죠?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이언스를 가르치는 이유는 과학의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 또는 그러면 선생님도 학부모님도 과학의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우선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학을 가르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과학의 내용을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옛날 거 다시 생각해 보면서, 맞아, 생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living thing and non-living thing에서 생물과 무생물 막 했던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내용 중심,
첫 번째는 내용을 전달하자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vocabulary, 그죠?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vocabulary가 반드시 따라와요. 그 중에서도 과학의 scientific vocabulary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만나볼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 부분을 또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책에서만 만나볼 수 있거나 아니면 특별히 뉴스에서 어떤 과학적인 내용을 다루거나 아니면 내가 다큐멘터리를 본다거나 이러지 않으면 사실 많이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vocabulary들을 계속 이렇게 발전시키고 잘 알아두고 그걸 또 쓰려고 하고, 그죠? 내가 만약에 과학의 글을 쓴다면, 그 주제를 다뤄서 쓴다면 그런 vocabulary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게 vocabulary예요. 우리가 리딩을 할 때도 그렇고 미국 교과서를 할 때도 그렇고 vocabulary는 세 종류로 나눠서 가르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죠? 어떻게 세 종류로 나눠서 가르쳐야 하죠? 네, 그죠? 우리가 항상 만날 수 있는 everyday English, 항상 만날 수 있는 게 general vocabulary예요. 그죠? 흔히 만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쓰는. 그리고 두 번째가 같은 단어라 해도 영역이 달라졌어요. science로 갔는데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specialized words 아니면 specialized vocabulary, 좀 전문화되죠. 같은 spring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general 하는 meaning은 보통 season, 그죠? 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근데 scientific, specialized, 과학적으로 넘어갔어요. 똑같이 spring이 나오지만 거기서의 spring은 season을 얘기하지 않고, 그죠? 온천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뭐 지하로 갔더니 아니면 바닷속에도 온천이 나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spring이라는 거를 우리가 온천으로도 알아야 되고, 만약 technological로 가면, 기술적으로 가면 spring이 또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이런 용수철 스프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사이언스에서는 제너럴한 것도 만날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스페셜라이즈드 한 것도 만날 수 있고 테크놀로지컬한 의미로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캐블러리를 가르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언스 리딩 스킬이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흔히 읽을 수 있는 글들과는 분명히 사이언스 과목에 나오는 글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다루는 스킬들을 가르치셔야 돼요. 과학에 관련된 글을 읽으려면, 이해하려면 너희들에게 이러한 스킬이 필요할 거야. 왜냐하면 픽션과는 이러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허구가 아니라 사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리딩 스킬들이 있겠죠. 그건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사이언스 리딩 스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inquiry skill. 사이언스 하면 뭐예요? 연구죠. 그죠? 관찰하는. 사이언스를 공부하는 데 필요한 연구 스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한 가르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아이들이 사이언스를 배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바로 language knowledge. 마지막에 language knowledge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사이언스를 가르친다면 영어를 못해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걱정하지 말고 과감히, 그죠? 그건 뒤로, 맨 마지막으로 넣고 내용을 먼저 전달한다.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쉬운 방법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요. 말로만 아니라, 그죠? 비주얼한 부분으로 사진, 비디오 굉장히 많거든요. 실험을 한다든지 직접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이언스는 랭귀지적인 부분을 최소화하고요. 그 대신에 컨텐츠를 최대화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실 소셜 스타디나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타 과목들도 중심은 뭐예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머전 교육의 가장 핵심은 내용 중심의 교육입니다. 내용을 전달하고자 다양한 걸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잘 아이들한테 전달됐는지 확인하고 또 아이들이 그 내용을 잘 쓰고 있는지,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사이언스라면 이런 부분을 순차적으로 해서 가르쳐 주세요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reading focus skill, 사이언스에 필요한 reading skill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The science 6 reading skills are 해서 6가지를 뽑아봤어요. science라는 영역에서의 글을 읽다 보면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래요? main idea and details. 어딜 가나 그죠? 항상 그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supporting 해주는 디테일이에요. 전혀 다른 그죠? 다른 내용들이 아니라 그 주제와 연관된 예들을 찾아내거나 신뢰들을 찾아내는. 그래서 main idea and detail. 이 첫 번째로 나왔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compare and contrast. 그래서 과학의 글에는 정보를 어떻게 해요? 분류해내거나 그걸 분석하는 작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compare and contrast예요. 그래서 두 개의 물건 대상들이나 두 개 이상의 대상들이 많이 있을 때 어떻게 이걸 분류해낼 것인가 라는 부분이죠. 과학적인 접근이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요. 이따가 이제 저희가 다룰 부분에서 compare, contrast가 나와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런 부분은 실제 티칭에 들어가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과학에 리딩을 하다 보면 이 스킬이 중요하대요. 뭐예요? cause and effect. 그죠? 많이 다르죠. 결과는 뭐고 이 결과를 나오게끔 한 원인이 무엇인지 계속 원인이 뭐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결과가 이거기 때문에 원인이 역추적하는 거죠. 이걸 것이다 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다뤄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sequence, 순서. 과학에는 굉장히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죠?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뭔가, 그죠? 과학의 실험들이나 아니면 어떤 우리 뭐 화산이 분출했을 때 어떤 연속적으로 일어나죠. 그 다음에 순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sequence.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draw conclusion. 할 줄 알아야 돼요. 결론을 아이들이 이끌어낼 줄 알아야 돼요. 이러한 현상들이 발견돼서 아마 결론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주로 많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다섯 번째로 필요한 리딩 스킬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 모든 걸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summarize 할 줄 알아야 돼요. 정리, 요약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확실히 다른 language art하고는 어떻게 해요? 좀 다르죠. 과학적인 스킬들만을 가지고 하는 게 바로 science reading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6가지가 계속해서 사이언스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6가지 리딩 스킬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how to teach science? 사이언스를 가르칠 때 수업에서 쓸 수 있는 그죠? 여러 가지 교수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들이 쓰는 스킬들은 뭐가 있을까요? 할 때 물론 픽션에도 저희가 리딩을 들어가다 보면 해요. 뭐예요? 책을 읽는 목적을 세우게 되거든요. 근데 좀 더 과학에 들어가면 이 부분이 더 중요해져요. 우리가 과학을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배울 내용이 이건데 그죠? 학습 목표가 있어요. 반드시 그거를 알아내는 게 선생님과 아이들의 그죠? 역할이에요.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책을 통해서 또는 실험을 통해서 배울 것인가, 왜 이 실험을 하는지, 왜 이 내용을 읽고 있는지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set a purpose. 학습하는 목표를 같이 아이들과 선생님이 나누어야 돼요. 반드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uilding background, 그죠? 아이들이 이미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 주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전 지식들을 묻는 것들을 많이 해요. 픽션에서도 많이 하지만 특히나 사이언스 같은 non-fiction 글을 다루는 데서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뭘 짜요? 계획을 짜요. plan. 알고 있는 건 이거고 what do you want to know? 뭘 더 알고 싶은지. 그죠? 그래서 배운 건 what have you learned? 뭘 배웠는지를 정리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걸 가지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죠. 그래서 building background and plan 굉장히 중요해요. 픽션에서도 하지만 픽션에서는 그냥 잘 묻혀서 사실 책을 읽다 보면 많이 드러나지 않는데 이런 사이언스처럼 non-fiction을 하는 글에는 확연히 드러나게끔 아이들하고 계속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차트가 있어요. Building Background and Plan. 뭘 많이 써요? KWL 차트. 여러 가지 차트들이 있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KWL 차트예요. 그래서 What I know, know의 K, 그죠? 그다음 What I want to know, want의 W. What I learned, learned의 L 해서 KWL 차트라고 해요. 그래서 그 차트는 그냥 쉽게 이렇게 그려서 세 부분으로 나눠주시고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이 주제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지, 너희들이 더 알고 싶은 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면 그 모든 내용들을 잘 학습했는지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렇게 세 단계 KWL 차트를 많이 쓰죠. 그다음에 프리뷰 해요. 들어가기 전에 타이틀은 뭔지, 그죠?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Living and Non-Living Things인데 그러면 그에 관련된 책인지 한번 확인해야겠죠. 그죠? 타이틀 확인하고 헤딩 확인하고 picture, diagrams, significant vocabulary, 중요한 vocabulary를 한번 미리 쭉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다른 어떤 글들보다도 그죠? 잘 만나보지 못한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significant vocabulary, 주요 단어들을 체크를 하고 넘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책을 읽고 뭘 해요? Reading and comprehension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책을 다 읽고 comprehension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reflect and look back. 그래서 실제 책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랑 나하고 뭘 해요? connection. 사실의 세계잖아요. 과학은. 그죠? 그러면 진짜 그런지 실험을 통해서 해본다든지 밖에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해본다든지 관찰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봐요. 돌아보고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실제로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도 그대로 나오는지 여기서 같이 우리가 커넥션, 우리와 지금 실제 책에 있는 거와 일치하는지를 해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모든 실험이나 관찰들을 정리하면서 뭘 해요? 라이팅을 합니다. 중간중간에 간단한 라이팅은 하겠죠. 선생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아니면은 vocabulary, science vocabulary에 대한 오늘 나온 주제에 관련된 단어들을 선생님이 숙제를 내줘요.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 와라? 센텐스를 만들어 와라. living and non-living을 가지고 센텐스를 만들어 봐라. 한 센텐스 안에. 라고 숙제를 내준다든지. 그죠? 그런 다양한 라이팅, 간단한 기본 라이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라이팅의 길이나, 그죠? 어떤 내용적인 부분은 그런 간단한 게 아니라, 그죠? summarize 할 수 있을 정도의 라이팅을 말해요. reading and writing connection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이루어져요. science를 할 때 set a purpose, 우리가 무엇을 배울 건지 정확하게 목표를 세우고 아이들이 그럼 너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니? 무엇을 알고 있니? 하고 그걸 가지고 plan을 짜요. 그죠? KWL 차트를 가지고 그 다음에 preview.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할 건데 잘 봐라. 타이틀 헤딩 쭉 보여주고 그래서 필요한 vocabulary가 이거야. 이것을 해주고 reading and comprehension. 그리고 다시 돌아보고 책에서 읽은 내용이 사실인가 우리 한번 직접 실험해 볼래? 하고 실험해 보고요. 그죠? 이 모든 걸 정리하는 reading and writing connection.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이언스를 가르칠 수 있는 순서, 수업의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서 사이언스 하면은 이렇게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보통 사이언스는 세 가지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죠? 우리가 life science, earth science, and physical science 해서 어떻게 해요? grade K 있고요. grade 1 있고요. grade 2 옆에는 grade 3, 4, 5, 6 그래서 K부터 사실 kindergarten부터 6학년까지 이 세 부분으로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용들이 점점 심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내용을 보면 life science에서 kindergarten에서는 뭘 한대요? animals and plants. 제일 먼저 나오는 게 animal이에요. 그죠? 아이들이 animal, 동물들을 많이 볼 수 있는 동물원에도 많이 가고요. 데려가시기도 하고. 근데 그 동물들은 어디서 살까? 무엇을 먹을까? 그리고 어떻게 생활할까? 그리고 이 동물들은 어디에서 온 걸까? 그죠?
라이프 사이클 같은 것도 가르치고 해서 animals A to Z라고 나와 있어요. 애니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에 plant, 밖에 나가보면 식물들이 많이 있는데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있는데 plant란 과연 뭔지 어떤 것들인지 한다든지 그게 1학년에 왔더니 뭐래요? Plants and animals all around 해서 all about animals, all about plants 다시 한번 쫙 정리를 해주죠. 그죠? 그게 2학년에 넘어갔더니 뭐래요? A world of living things 해서 living and non-living things, an animal and plant. 이제는 그 animal and plant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죠? living things, 생물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living things란 뭘까? 그래서 동물하고 식물들이 다른 물체들과는 어떻게 다른 건지 그럼 우리는 뭘까라는 거죠. 그죠? 그걸 이야기하고자 이렇게 발전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earth science 내용을 보면 weather 나오죠. 첫 번째 kindergarten에 weather, our earth 하고 season 배우고 그게 1학년에 가서 our earth, nature, resources 그 다음에 더 발전돼서 exploring earth's surface and natural resources 이렇게 발전이 돼요. 그리고 earth and space에서도 up in the sky 하늘에는 무엇이 있을까로 시작이 돼서 그죠? measuring weather 날씨들을 측정해보고 season, object in the sky, weather, the solar system 점점 더 심화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크게는 세 부분으로 6학년까지 내용들이 점차 깊이 들어가고 심화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이렇게 사이언스를 다루다 보면 텍스트북도 중요하지만 텍스트북과 연계된 다양한 리딩 셀렉션이 있어야겠다. 그죠? 그래서 가르치다 보면 항상 이 그룹은, 클래스룸의 그룹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그죠? 선생님들도 학습 목표, 학교에서도 학습 목표를 짤 때 누굴 보고 짜요? 중간 그룹을 보고 짭니다. 그리고 그 중간 그룹을 기준으로 해서 더 잘하는 친구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준비를 하고요. 만약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또 준비하세요. 마찬가지예요. 중심에는 텍스트북이 있지만 그 텍스트북은 누굴 보고 만들어요? 중간을 보고 만들어요. 그 중간을 보고 만들었을 때 아이들한테 그러면은 이 텍스트북 말고도 다른 거를 읽혀봤을 때 unlevel이라고 여기 파란색 북이라고 파란색 북에는 unlevel 지금 중간 그룹은 living things에 대해서 이 책을 읽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빨간 테두리를 갖고 있는 책에는 무슨 레벨이라고 나와 있어요? below level. 만약에 좀 더 부족하거나 어려움을 느끼는 책은 이 책을 읽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녹색의 책에는 무슨 레벨이에요? advanced and challenge. 좀 더 해볼 수 있는 아이들은 way to grow. 이 책을 읽혀주십시오. 라고 해서 항상 텍스트북에는 중간을 중심으로 해서 좀 부족한 친구, 좀 더 잘하는 친구, 더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생님들께서도 텍스트북만 따라가기도 힘든데 지금 아이들한테 이렇게 그걸 가지고 좀 더 집에 가서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셀렉션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과학 연구 활동에 필요한 필수적인 연구 스킬들이 있어요. 한번 뭔지 한번 쭉 inquiry skill에서 뭔지 한번 쭉 보면 observe, 그죠? 관찰하는 거 굉장히 필요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compare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는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classify or order 해서 분류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분류하는 거 필요하다 나와 있고요. gather, record, display or interpret data. 데이터를 모으고 기록하고 막 하는 작업들 있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데이터를 또한 데이터 수치들이 막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interpret. 이해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 and use number. 굉장히 숫자들을 많이 사용하게 될 거다. 그 다음에 communicate. 그 다음에 plan and conduct simple investigation. 그래서 어떤 조사, 간단한 조사 같은 거를 플랜을 짜가지고 실질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단계들,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고, 그걸 아이들이 꼭 배워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measure. 그죠? 길이를 재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니면 무게를 다른 거나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시도록 해주시고요. predict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는데 아마 결과가 이렇게 될까 하고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고 infer, 유추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draw conclusion,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use time and space relationship,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관계들을 이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hypothesize 해서 종합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 formulate or use model, 모델을 어떻게 해요?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identify and control variables 해서 어떻게 해요? 다양하게 변형된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된다. 좀 높은 학년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experiment, 실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과학을 하다 보면 이런 연구 스킬들도 꼭 가르쳐셔야 합니다라는 부분이어서 우리가 과학은 확실히 다른 어떻게 해요? 과목하고 다르구나라는 게 확 느껴지죠. 여기에서 이런 것들도 함께 가르쳐야 되는구나. 사실 저희가 과학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못하고, 그죠? reading and writing, 영어 랭귀지적인 부분으로만 포커스를 맞춰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과학은 랭귀지 아트나 다른 거랑은 분리돼서 다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inquiry skill하고 그 다음에 reading skill을 어떻게 해요? 하나의 플랜에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플래너예요. Chapter 1의 lesson planner예요. 그래서 Chapter 1의 lesson planner를 이렇게 쭉 보면 한 챕터에 레슨이 1, 2, 3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보면 What are living and non-living things? Number 2, What do animals need? Number 3, What do plants need? 해서 non-living thing, living thing. living thing이라면 그러면 animal은 뭐가 필요하고 따로 분리시켜냈죠. 그죠? plant는 뭐가 필요한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vocabulary가 나와 있어요. 노란 걸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돼 있죠. 그래서 lesson 1에 반드시 핵심이 되는 vocabulary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잘 보이세요? 어떤 vocabulary를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living, oxygen, and non-living을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lesson 2에는 뭘 가르치래요? survive and shelter. 그 다음에 lesson 3에는 뭘 가르치래요? nutrients를 가르치래요. 이렇게 과학적인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꼭 가르치세요 라는 게 표시가 돼 있고, 그 옆에 갔더니 뭐래요? objectives and reading focus. 학습 목적과 어떻게 해요? 핵심이 되는 리딩 스킬을 연결을 해놨어요. 그죠? 이렇게 동그랗게 빨간 걸로 이렇게 포인트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레슨 1에는 이런 리딩 스킬이 필요해요. 사이언스 리딩 스킬이. 레슨 2에는 이런 사이언스 리딩 스킬이 필요해요. 레슨 3를 하다 보면 이런 사이언스 리딩 스킬이 필요해서 레슨 1에는 어떤 리딩 스킬이 필요하냐면 compare and contrast. 계속해서 페이지마다 그걸 아이들하고 계속하고 그걸 그대로 실험으로 가져와요 또. 그리고 레슨 2에는 main idea and detail을 계속 묻고 그걸 실험으로 가져와요. 그 다음에 레슨 3도 main idea and detail 계속 그걸 학습하고 그걸 가져와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봤더니 plan ahead for activity에서 왼쪽에는 우리가 글을 가지고 주로 다루는 vocabulary나 뭐 reading skill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걸 뭘로요? 과학이라면 바로 뭐예요? 실질적인 연구, 활동, 실험들이죠. 그죠? 그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페이지를 해놨어요. 그래서 investigate, 이런 걸 조사해 주세요. 관찰해 주세요. 그래서 living or non-living. 그래서 무생물과 생물은 어떻게 무엇을 나가서 어떻게 관찰하고 그걸 어떻게 분류해낼 건지 라는 부분이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what birds eat. 그래서 동물 중에서 birds는 무엇을 먹는지, 그 다음에 what plants need to grow. 우리가 직접 어떻게 해요? 식물들을 키워보면서 식물이 자라려면 식물이 living thing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필요한 걸까? 라고 실질적으로 실험을 할 수 있는 것들, 그 외에 더 할 수 있는 것들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학 학습 내용과
별도의 연구 및 실험을 위한 자세한 학습 계획이 이렇게 오른쪽에 나와 있죠. 학습과 실험을 함께 가져가야 되는 게 과학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제가 Chapter 1의 Lesson 1이거든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Chapter 1에 대한 걸 두루 다루고 있어요. Chapter 1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Living and Non-Living Things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Lesson 1. Lesson 1은 뭘 다룬대요? What are living and non-living things? Lesson 2는요? What do animals need? Lesson 3에는 What do plants need? 해서 각각의 레슨들이 별도에 있는 게 아니라 Chapter 1 안에 같이, 그죠?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세분화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바로 뭐가 있어요? Lesson 1, 2, 3. 총 Chapter 1 할 때 다 필요한 vocabulary를 정리할 수 있게끔. Chapter 1을 들어가기 전에 이런 vocabulary 선생님하고 한번 미리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밑에다 빨간 줄 걷고 제가 했는데 잘 안 보이나요? 핸드아웃에는 보이시죠? 뭐라고 돼 있어요? Develop science vocabulary. 미리 science vocabulary를 체크해 주세요. 라는 부분이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니까 옆에, 밑에 I wonder 하는 부분도 있고, 그 위에 이제 reading focus skill을 다시 한번 제가 아까 있는 플래너에서 끄집어 왔어요. Lesson 1의 reading focus skill, Lesson 2의 reading focus skill 있고요. 그죠? Lesson 3의 reading focus skill을 잊지 말고 꼭 그렇게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레슨들을 할 때 필요한 또 다른 reading skill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래요? Draw, conclusion, and summarize.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이게 왜 non-living things인지 아니면 이게 왜 living things인지 두 개를 비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how can we say they are non-living things? 왜 non-living thing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를 뭐예요? draw conclusion 해야겠죠.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용되는 게 전체 계속 사용돼야 될 리딩 스킬이 draw conclusion and summarize래요. 그리고 밑에 좀 더 이제 I wonder, what do you wonder? 궁금해하는 점, what do you wonder 해서 how do you know whether something is living or non-living?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미리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사전 지식이 있겠죠. 우리가 living하고 non-living thing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물건이 어떻게 무언가가 living인지 non-living thing인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그죠? 배경 지식을, 사전 지식을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access prior knowledge. 사전 지식에 접근하는 그런 I wonder 이란 부분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새로운 그래 아이들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living, non-living 들어가자 책 읽자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게 사이언스가 아니라 아이들한테 항상 무엇인가 알고 있다라는 걸 전제하에 물어보고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건데 넌 개인적으로 뭘 더 알고 싶어? 이걸 많이 하라는 거예요. 사이언스에 뭘 갖기 위해서? 진짜 우리가 사이언스를 하는 거는 뭐예요? 과학에 대한 호기심, 흥미를 많이 갖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사전 지식을 묻고 계획을 아이들과 직접 짜는 과정에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what I have learned, 내가 배운 것들 있죠. 다 배웠어? 배우다 이렇게 배운 걸 이렇게 체크하다 보니까 뭐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요 선생님 저는요 이거에 대해서 더 연구해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게 반드시 나와요. 뭘 더 연구해 보고 싶니? 그럼 그걸 가지고 뭐야? 개인적으로 리서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네가 연구해 볼 수 있는 걸 따로 선생님이 이런 책을 추천해 줄게. 아니면 이런 사이트를 추천해 줄게. 거기 가서 더 알아봐. 라고 좀 더 아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호기심으로 끌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과학을 가르칠 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wonder. 그죠? 아이들이 궁금한 거 흥미 있게 하고. 전체적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들어갔더니 lesson 1 해서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vocabulary 있고, reading focus skill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올려놓는데, 이 페이지에 teach 하고 무엇을 가르칠 겁니까? 라고 해서 첫 번째, develop science vocabulary. 그 다음에 key science concept. 두 개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key science concept.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사실 develop science vocabulary. 근데 순서적으로 내용을 이해하려면 뭘 먼저 해야 되니까? vocabulary를 해야 되니까 순서를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근데 항상 사이언스를 가르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걸 지금 우리가 배울 사이언스 이 컨셉을 아이한테 전달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영어를 모른다고 해서 거기서 갑자기 멈춰버리고 갑자기 영어로 돌아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방법에는 쉬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랭귀지로 돌아가면 뭐가 돼요? 사이언스 수업은 망쳐지는 거예요. 반드시 랭귀지 아트나 다른 영어 수업과는 구분되게 중요한 거는 내용, key science concept.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옆에다가 teach 또 해놓고 key science concept. 그리고 또 뭘 한대요? critical thinking. 아이들이 한번 사고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옆에 왼쪽으로 이렇게 쭉 가서 science reading skill 포커스 된 것 중에 뭐가 있어요? compare and contras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한번 읽어보시고요. 나라면 내가 내용 중심에서 이렇게 가르쳐야겠다라는 게 이렇게 읽으시면서 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한번 정리해보고 이제 제가 가르치는 수업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죠? 그냥 제 거 수업을 보시고 한번 이제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죠? 내가 한번 가르친다라고 생각했을 때 쭉 훑어보고 아 나라면 이렇게 플랜을 세울 거야 라고 난 다음에 제 수업을 듣는 거랑 그냥 무조건 쭉 듣는 거랑은 훨씬 더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과학적인 방법을 써서 오늘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미리 한번 쭉 보시고요. 쉬운 거 그래서 골랐거든요. 별로 텍스트도 길지 않고 내용도 어렵지 않아요. 한번 쭉 보시고 내가 만약에 이 수업을 한번 아이하고 가르친다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부분을 오른쪽에 박스를 참고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이 수업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하고 사실 두 번째 페이지하고 잘 보시면 이제 우리가 오늘 living and non-living thing 들어갈 건데 순서가 있어요. 그죠? I wonder 하는 페이지 꼭 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뭐래요? assess prior knowledge 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prior knowledge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갔더니 introduce, build on prior knowledge again. 그래서 잠깐 전 페이지에서는 아이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living thing하고 non-living thing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이유가 있거든요. 한번 그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같이 시작을 할게요. So now we are going to talk about living and non-living things, right? So chapter 1. So here are 3 lessons in lesson 1. What are living and non-living things? And lesson 2. What do animals need? Lesson 3. What do plants need? Okay, so what do you know about living and non-living things? What are living things? So they can say they're like all things that move are living things. So living thing 하면요 이런 생각이 나요. 움직이는 게 living thing이에요. 라고 아이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Is it right? Yes. Let's think about it. So all things that move are living things? Are you sure? No. Why not? Yes. But I mean all moving things that are living things. What are moving? Yes, here is a rabbit and a car. Right? So they both can move. Car and rabbit. So are they all living things? No, there is one misconception. That is, car
can move, but it's not living thing. So what makes, can we think living things or not living things, all right? This is what we want to know from this chapter. Lesson 1. So, number 1, I wonder, how do you know whether something is living or non-living? Moving? No, it is not. So what are they? Let's find out from lesson 1. So to learn about this lesson 1, living thing and non-living thing, and lesson 2 and lesson 3, we need to know some significant words, important words. Okay, check vocabulary here. Okay, ready? Look at the vocabulary box and check together. Can you read this all? All right, number 1, living. Number 2, oxygen. So we know living, but oxygen. What is oxygen? Have you ever heard about it? Some said yes, and some said no. What is oxygen, okay? So oxygen is a kind of gas, right? One kind of gas. Okay, we cannot see gas, right? But we can smell, or sometimes we can breathe, okay? So what do we breathe? That is oxygen, okay? So one kind of gas is oxygen, and we breathe oxygen. And next word is non-living, okay? Living and non-living. Okay, look at this structure of the vocabulary. Living and non-living, okay? Something is added, right? Beginning part of the word. We are going to see in a book again. So what? And next word is survive. And next word is shelter. What does that mean, shelter? Think about it, okay? And next one, nutrients. Nutrients. What are they? Okay. Wow. Here are some difficult words. So what do you think? Which word is difficult for you? Oxygen? Nutrients? Shelter? Okay. So when you want to know this word's meaning, what do you have to do? How to get this meaning? You can find the meaning of the words from glossary, right? So check the glossary and find the meaning, and there should be some pictures too. So don't worry. So now we finish all vocabulary work. 해서 vocabulary work을 챕터에 있는 거 다 하고요. Then we need these reading skills when you read lesson 1, 2, 3 articles. Number 1, what do we need? Compare and contrast. Have you ever heard about this compare and contrast skill? What is compare and what is contrast? Compare and contrast mean, so when you see two or more things, we can say comparing means what is the same in each. So telling how two or more things are similar each other. And comparing, that is comparing, and contrasting is telling how two or more than that are different. Okay, so to compare, contrast to two books, it might be colors. What is same? What is different? What is different? So, what is different in each? Size. One is big, one is, smaller. And what about color? And what is different in each other? Yes, what the book is about. This book is about science. Oh, book is about science. The same, right? But a little bit different. So title is just science. This one is focus on science. So, okay, compare and contrast is not difficult skill, okay? So comparing means find same things from many things. And contrasting means find different things from them, okay? Alright. 그래서 이제 레슨 1에 들어가기 전에 compare and contrast를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what
do you wonder 우리가 했죠. living thing, non-living thing이라면 뭘 얘기하냐. 만약에 moving이라면 그게 아니야 라고 한번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next page. lesson 1. What is the title of the lesson 1? What are living and non-living things? So here is the fast fact and you can see picture. Number 1, introduce, build on prior knowledge again. Okay? 사전 지식을 다시 한번 아이들하고 체크해요. 아까 living thing, non-living thing 할 때는 moving 하는 게 living thing이 다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So fast fact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Live frog has a sticky tongue that helps it get food. A model of a frog, such as a garden statue, is not alive. So it does not need food. You can classify things to see how they are alike and different again. So look at that. What are living things and non-living things? So here are two frogs. They are all living things? No. So one is a living thing and one is non-living thing, right? How can you say that? So when you read a science book, okay, you can find information from text and also picture. So use picture clue, okay? Look at the picture and find information from picture. Here are two frogs. So one frog is alive, a real frog. The other is not alive, statue, right? Garden statue. So made up. Not real thing. So what is same in each? What is different in each? Compare, contrast, okay? The same thing is they are all frogs, but different thing is one is living thing, the other is non-living things, right? So how can you say that? Because real frog needs food. Yes, text says they have sticky tongue to get their food, right? What do they need? They need food. But what about model frog? Do they need food too? No, they don't eat. So that is different thing. So we can get idea from it. Living thing and non-living things. Living thing needs food. And non-living thing, they don't need food. Okay, start from it. Understand me? 이렇게 아주 living thing하고 non-living thing에서 쉽게 출발할 수 있는 게 이게 힌트를 주잖아요. food. 실제 frog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제 스티키 텅을 갖고 있다. 끈적끈적한 텅을 갖고 있는데 음식이라는 게 나왔어요. 아하, 그럼 living thing은 음식을 먹고 non-living thing을 보니까 맞아. 이거는 음식을 먹지 않잖아. 그죠? 어디 garden이나 이런 데 이런 장식품을 놓잖아요. 그죠? 스태츄를. 그래서 그런 것부터 쉽게 출발을 하세요. 라고 하는 know more. What do you want to know more? Oh, here are a lot of things. So what are living thing and non-living thing, right? So let's find out. So 이제 새로운 게 아이들하고 목적을 세운 게 그러면 여기는 정말 너무나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정말 어느 게 living thing이고 non-living thing인지 좀 더 Okay, let's find further information. 좀 더 많은 information을 찾아보는 게 우리의 뭐가 돼요? 목적이 되는 거야. 그럼 실제 non-living thing하고 living thing하고 더 많은 걸 찾아보자. 그래서 실험을 들어가요. 쉽게. living or non-living 해서 이거를 할 때는 여기에 돼 있는데 핸드아웃을 보세요. 좀 잘려가지고. 내릴까요? teach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어떤 간단한 investigation 조사를 할 때는 선생님들이 뭘 해야 되냐면 어떻게 investigation을 하는지 조사를 할 건지 팁을 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무조건 나가서 living thing과 non-living thing을 보는 대로 다 적어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다 적을 수도 없고요. 그죠? 그래서 몇 가지를 적는 그 기준을 주는 게 바로 팁이에요. 그리고 guided inquiry. 그래서 이 연구 조사를 어떻게 해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면서 아이들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할 수 있으면 이제 얘기한다면 첫 번째 what do you need 부터 시작해가지고 what you need paper and pencil. Step 1 is to go outside with your class, draw pictures to record some of the things you see. 이제 보는 거를 이렇게 그리고 써요. 그죠? So step 2. 근데 이거 그리고 쓰는데 classify your pictures, make a chart like this one. living and non-living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서 첫 번째 스텝 1에서
So you cannot draw everything, right? So you have to choose some. Number one, you can choose something is moving. Okay? And number two, you can choose something is not moving. Okay?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움직이는 거, 움직이지 않는 거 두 종류로 해서 이제 골라라 해서 그리게끔 해요. 그래서 만약에 can be person, 사람이 될 수도 있고 people이 될 수도 있고 can be animal or can be flower or can be building or desk, chair. Okay? That's okay.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와 움직이지 않는 거 둘 중에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살짝 그래서 그 기준을 세요. 그렇지만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기준이 living, non-living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건 우리가 이제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어서 아이들한테 그렇게만 기준을 주고 classify. 그럼 너희가 직접 living하고 non-living을 한번 분류해봐라고 실험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막 아이들이 혼동이 되겠죠. 그죠? 제대로 하는 친구도 있고 다시 moving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움직이는 거는 또 living인 것 같고 막 여기서 또 해요. 그래서 쭉 아이들이 한 거를 이제 선생님이 보고 이 친구는 선생님이 얘기해 준 대로 움직이는 게 다 living이 아니라는 걸 계속 어떻게 keep it 가지고 그렇게 조사를 했구나. 어떤 아이는 그걸 잊어버리고 다시 움직이는 게 living이구나 생각해서 다시 돌아갔구나. 이런 아이들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inquiry skill has a classifying things help you see how they are alike and how they are different. 근데 다시 한번 compare and contrast를 이용해서 얼마나 비슷한지 다른지를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expected result 어떤 결과가 나올 건지 이야기를 해보고 미리 아이들하고 우리가 living하고 non-living을 나눠봤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결과를 대신 주진 않아요. 아이들이 한 거거든요. 그거를 expect하게 예상하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draw conclusion 좀 더 다른 뭔가를 선생님이 제시해 주는 거죠.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living은 너희가 이렇게 분류했고 non-living은 이렇게 그 분류한 기준이 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걸 통해서 다시 아이들과 함께 draw conclusion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아이들이 living and non-living 쭉 봤어요. 그래서 여기 페이지를 들어가면서 now before reading, what do you have to do? You have to check vocabulary first, okay? So we need 3 vocabularies to understand this text. What vocabularies are there? C, living, oxygen, and non-living. So 2 words are highlighted there, living and oxygen, okay? So reading focus skill. When you read this text, you have to use this skill. What? Compare and contrast. Look for ways living and non-living things are alike. Alike mean same and different, okay? So Now let's read 해서 아이들하고 쭉 이제 책을 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선생님이 키로 가르쳐야 될 게 바로 뭐예요? Develop science vocabulary. Okay, focus on living and oxygen words, 2 words. And let's check it out. Living things need food, water, and oxygen. What does that mean, oxygen? Okay, next. A gas in air and in water too, right? So oxygen is in air and water too. That is one kind of gas, but it is in air and water. I know oxygen. So next sentence says, living things grow and change. They can also make new living things like themselves. So 쭉 읽은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Key science concept이 나오겠죠. 그죠? Living thing, non-living thing이 우리가 가르쳐야 할 목표인데 So, how can you say they are living things? Number one, they need food, water, and oxygen. Number two, why are they living things? Number two, living things grow and change. And number three, they make new living things like themselves. So does it say anything about moving or not moving? No. So moving is not moving.
doesn't matter with this living or not living. Understand me? Okay, so here are three things we can separate or classify living and non-living thing. Remember that, okay? So 다시 한번 to로 들어가서 all animals are living things. Why? Animals need food, water, and oxygen. Over time, animals grow bigger and change. Other animals can make new animals again. So look at the picture. So we understand and text, and we can get more information from what? Picture too, okay? So here are two animals. They are, living things. So how can you say? They are living things. How can you say that? Because they need, water now. They are about to drink water, right? So they need water and food and oxygen. And look at that, one is bigger. So that means they grow and change. And one more thing, that means it is like little baby, right? That means they can make new living thing like themselves. They are very similar, okay? So you can check, you can get information from text and picture to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텍스트만 하고 넘어가 버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한데 반드시 use picture clue. 사진에서 그 사실들을 다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서 비교해보는 거야. Let's compare and contrast. 같은 점 비교해봤잖아요. 그죠? 다른 점도 비교해봤고 하나는 다른 점은 뭐였어? 하나는 더 크고 하나는 작아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뭐다. 이렇게 뭔가 사실을 분석할 때 반드시 compare, contrast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science는 반드시 글에서 나온 내용을 어디서 확인하라? 사진, 실사, illustration, chart, graphic에서 모두 다 확인하고 더 information을 가져가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What do most living things need? They need food, water, and oxygen. So what do living things do? They grow and change. And what makes a bird a living thing?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간다면 here is the bird picture. So what makes the bird a living thing? 그럼 bird가 living thing이 되는 이유가 뭐지? 라고 했을 때 birds need food, water, and oxygen. And what do? They grow and change from egg to adult, right? And number 3, they make new living thing like them. 그죠? Baby birds and adult bird, right?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는 부분에 또 여기도 쭉 읽어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living thing이 뭐예요? Plants are also living thing. Plants도 living thing이래요. Like animals. They need food and water. They also need oxygen and other gases. Plants grow and change. They can make new plants. So they are living things.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데 key science concept 중요하죠. 플랜트가 왜 living thing이냐 한번 다시 질문을 통해서 이끌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도 하래요? compare and contrast를 하려는데 질문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How are animals and plants alike? 그러면 animal과 plant를 비교 대조하는 거예요. 같은 점이 뭐야? 비교하는 거야. 그죠? plant와 animal의 같은 점이 뭐예요? 우리가 두 텍스트를 통해서 얻은 정보들이 있어요. 뭐야? They both need and they grow and change. And they make new living thing like themselves. 그게 바로 같은 점이에요. 아까 전 페이지에서 나왔던 거 그 다음. 분명히 they are different animal, right? And plants. They're out looking quite different, right? Very different each other. But what are same in each other? Right? Same thing as they are living things. So what makes them living thing? 뭐가 도대체 living thing으로 같은 점을 만드느냐를 같이 어떻게 해요? Compare, contrast. Animal and plants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critical thinking을 더해요.
좀 더 생각하는 거예요. What if a rabbit doesn't eat food? What if a rabbit doesn't eat food? It will die. So, is it still living thing? No. 그럼 죽으면 이제 더 이상 living thing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거 critical thinking을 더 할 수 있어요. 왜냐면 why? Because they can eat, they can drink, right? They can grow, they can change, and they can make new things. 그래서 이제 죽으면 이게 안 되는구나. critical thinking을 더 할 수 있어요. 이런 critical thinking이 아이들한테 좀 더 그렇게 되는구나, 죽게 되는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뭘로 와요? 그럼 이제 non-living thing에 대해서 이제 무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서 10하고 이제 그림이 되고 무생물의 대표적인 걸 뭘 가지고 왔어요? 돌. 우리가 흔히 이제 주울 수 있는 돌을 가져다가 같이 읽어보면 Non-living things do not need food, water, and gases. They cannot make new things like themselves. Water, air, and rocks are non-living things 하고 다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compare and contrast에 what living and non-living thing are in the picture below 하고 picture를 반드시 보고 how are they different? non-living thing을 찾아서 어떻게 다른지를 또 compare, contrast 하라라고 나왔어요. 첫 번째 teach 해야 될 게 뭐예요? develop science vocabulary. 우리가 living, 살아있다라는 거 배웠어요. 그러면 non-living, look at the word non-living. So I gave you a little hint before the reading. So what is added? None. So what does that mean, none? Does none mean? You can guess, not. So can you give me more words with none? Nonsense. Good. And? Non-stop. Good. And? Non-bobber. And? 좀 어려워. And none? Non-fiction. Yes, right. Fiction and non-fiction. So, yeah, we learned one thing. So you can put none beginning of the word to make that have meaning not. Understand me? None mean not. So non-living, non-living. So non-living means not living. Okay? Like this. 그래서 이제 develop science vocabulary 한 번 더 이렇게 이제 none을 붙여서 뭔가 아니라는 거를 만드는구나. 다른 단어도 그렇게 이제 none이 나오면 아니다, not이다라는 걸 아이들이 알게끔 해준 다음에 key science concept 다시 들어가요. 그죠? 여기서 그러면 non-living thing은 how can you say they are non-living things? Exactly opposite from living things. 그래서 첫 번째 음식 안 먹고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걸 한번 쭉 정리한 다음에 critical thinking에서 바로 compare contrast랑 같이 연결해서 해요. So here are rocks. Are they living things or non-living things? Non-living things. Can you tell me why? Rocks do not need food, water, and gases, and they don't grow and change, and they cannot make new living things like themselves, right? Good. So, can you find a more non-living thing in the picture? This is the classroom picture. Look around. Scissors, ball, paint, bags, chair, and fish tank, and fish there. So, can you tell me what non-fiction and non-living things are? Can you tell me what non-living things are? Scissors, right? Why are they non-living things? Because 1, 2, 3 reasons, right? So what about fish? Why are they living things? 다시 한번. Because they need food, water, and oxygen, right? Gas. So what is in the water? Gas, right? Oxygen is in the water, so they can breathe. They can get it.
So, and next, they grow and change. And number 3, they can make new living things like themselves, baby fish.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해요. living and non-living thing 하고 compare, contrast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interpret, visual. 아까도 계속 얘기했어요. 사진에 대해, 사진이 담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텍스트와 연결해서 그걸 다 분석해 낼 줄 아는 게 과학에 굉장히 필요한 요소에서 뭐 여기에 나와 있었지만 저희가 전 페이지부터 계속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 아이들은 사이언스를 할 때 그냥 내용만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직접 뭐랑 연결해요? 실사, 여러 가지 차트, 그림 다 연결을 할 거예요. So, 이제 now, what do you wonder? 그럼 이제 뭐가 더 궁금한 거야? 하고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지세요. What do you wonder? 뭐가 궁금할까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나요? car 사실요. car 보면요. food, they need food. 뭐예요? fuel, gas. They need gas. And what else? But they cannot grow and change. They can change. 바꿀 수 있어. 모양을 바꿀 수 있어. 뭐 이렇게 우기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yeah, we can see new things every day. 새로운 차가 나오잖아요. So they are living things. They are movi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아니다. 왜냐면 누가 만들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뭔가 재밌는 요소들을 찾아서 living thing인지 non-living thing인지 좀 넌센스지만 그죠? 그런 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reading review, 레슨에 관한 reading review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레슨 1에서 배운 것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compare and contrast를 써서 living things and non-living thing에 단어들을 필요한 걸 넣어보세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이들이 뭔가 볼 때 이게 living thing인지 non-living thing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두 번째가 summarize, use the chart to write a lesson summary.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대로 레슨 서머리를 할 수 있게끔 라이팅을 하고 세 번째 또 중요한 건 뭐야? vocabulary, living, non-living에 대한 vocabulary 중요하고 test prep해서 if something needs water, what must it be? living thing, 그죠? water이 필요하면 living thing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뭐랑 연결돼 있어요? writing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쉽게 짧게 쓰는 writing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랑 비춰봐서 항상 과학에서는 그죠? 뭐랑 글을 나와 비춰보는 거죠. 우리의 실생활과. 그래서 this description of how I am changing. 그럼 우리도 what am I? living things, right? So we need food, water, oxygen. We grow and change. That we make new living things, baby, like them, ourselves. So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부터 그럼 how I change and grow. 내가 어떻게 자라나고 성장하는지를 그거를 써봐라. 이제 아이들이 그런 거는 쉽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writing connection을 잡았어요. 우리랑 비춰봐서 우리랑 항상 커넥션 하는 것도 좋고 그거를 라이팅으로 쓰는 좋은 소재가 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성장하는 과정을 글로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엄마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옆에다 뭘 붙이면 좋겠어요? 사진. 그렇죠. 사이언스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거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 그냥 글로 써오는 사람과 사이언스를 할 땐 뭘 옆에다 붙이면 좋다? 그 글과 함께하는 정보들을 담고 있는 사진. 그림도 좋아요. 그림을 그려라. 애기였을 때, 그 다음에 몇 살 때, 몇 살 때, 몇 살 때 뭘 하고 있는지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직접 사이언스 글을 어떻게 해요? 써보게끔 하는 그런 라이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챕터 1에 대한 전체 리뷰 and test preparation이에요. 가장 첫 번째 항상 나오는 게 vocabulary review 하고 그 다음에 check understanding 하고요. 그 다음에 critical thinking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vocabulary
책 understanding까지는 하는데 이 부분 사실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 많이 해주셔야 돼요. 7 한번 볼까요? 어떤지? How are these plants different from non-living things? 그 다음에 8은 Think about what animals need to live. How will the needs of the rabbit change as it grows? 그럼 rabbit은 어떻게 왜 baby rabbit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왜 living thing인지 이런 걸 여러 가지 막 생각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다뤘던 앞에 나왔던 동물, 식물에서 벗어난 다른 동물, 식물들을 가져와서 사막에 있는 캡터스 이런 걸 가져와서 이것도 living thing인지 non-living thing인지 생각하게끔. 사막하면 뭐가 생각나요? 물이 별로 없는데, 그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거랑 연결해서 물이 별로 없어, 비도 별로 안 내리는데 그런 거랑 연결해서 좀 더 궁금한 점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른 거와 연결되는 critical thinking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언스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reading support and homework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으로 가져가서 좀 더 읽어보고 숙제를 할 수 있는 별도의 workbook 이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write a sentence that includes each word 뭐라고 되어 있죠? 잘 안 보이네. 좀 볼까? 네, pair below. 왜 안 보이냐? Use what you know about the words meanings to help you. 그래서 위에 이제 우리가 쭉 단어의 의미를 알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뭘 할 수 있어요? 센텐스를 직접 만들어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그냥 단어를 외우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센텐스 할 수 있는지 그런 숙제도 내주시고요. investigate further 해서 좀 더 조사해보자 라는 부분에서 이제 lab manual이 있어요. 그래서 LM 하는데 이런 다양한 실험들을 좀 더 할 수 있게끔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lab manual 책도 이제 제공이 되고요. quick study 해서 reading support and homework에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inquiry, skill, practice, classify 해서 non-living하고 living하고 그림을 주고 그게 어떻게 왜 non-living인지 living인지 아이들에게 하게끔 하고요. use vocabulary 여기에서 어떤 vocabulary가 들어가야 되냐라는 부분 또는 reading 스킬을 연습할 수 있는 것들도 나가겠죠. 그죠? compare and contrast에 대해서 그 다음에 critical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So, a deer and a flower are both living things. They both need water to live. How do they get water in different ways? 둘 다 living thing인데, 그죠? 그냥 우리가 plant도 living thing이고, 그 다음에 animal도 living thing이라는 건 얘기해 줬는데, 물을 얻는 방법은 다르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면 deer 같은 경우에는 물가에 가서 they're gonna drink water. Then what about flower? Flower cannot move, so they have to wait till it rains. 그죠? rain, 비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목이 마르더라도 기다렸다가 물을 어떻게 해요?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가지고 물을 얻어서 조금 더 깊게 다른 방향에서 critical thinking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내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Assessment Guide라는 책이 있는데 챕터 테스트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부분으로 vocabulary로도 할 수 있고요. 첫 번째가 이제 vocabulary에 관련된 테스트고 이제 두 번째가 science 컨셉에 관한 것들을 물어보는 테스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항상 뭘 테스트해요? critical thinking을 할 수 있는 테스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교과서에는 ESL support도 있죠. 그죠? 영어를 이제 아직 서툰 아이들 집에 가면 어머님들은 부모님들은 영어를 안 쓰고 한국말이나 아니면 스페니쉬를 쓰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위한 ESL support도 있고요. 그다음에 teacher resource도 있고 과학에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picture card 해서 이렇게 picture card에 있어서 life circle 같은 경우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나는지 여러 가지들을 picture card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과학 정보를 벽에 붙일 수 있거나 쉽게 보여줄 수 있도록 뭔가 설명할 때 그런 picture card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린 실험에 대해서 많이 못했지만 inquiry, toolkit 이제 실험 세트들을 다 아이들이 나눠 갖고 그거를 뭐 측정하는 방법, 재는 방법 이런 것들도 다 배우게끔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언스 하면 이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보면 저희 나라는 사실 좀 뭐 실험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어세스도 하지만 외국은 좀 더 그런 부분이 강해요. 그죠? 그래서 페이퍼 테스트도 중요하지만 퍼포먼스 테스트, 어떻게 실험을 하는지, 그 다음에 뭔가 조사를 내주죠. 그죠? 그래서 그거의 결과가 제대로 어떻게 해요? 도출되는지 그런 거에 관한 테스트를 알려주는 방법이 알려주는 게 어세스먼트 가이드에 또 별도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퍼포먼스 테스트라든지 다른 것들, 사이언스에 필요한 별도의 여러 가지 테스트들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이용해서 아이들하고 정말 사이언스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다 이용하는 게 정말 사이언스 수업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그 중에서도 뭐 소셜 스터디를 할까, 사이언스를 할까 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소셜 스터디 교과서로 고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는 저희도 뭐 사회 과목을 가르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저학년에 우리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영어로 된 외국 교과서를 고르다 보면 뭐 캐나다에서 왔으면 캐나다에 대한 프로빈스를 다 외우게 한다든지 아니면 미국은 미국의 스테이트를 다 외워야 된다든지 그거에 대한 지리 부분, 뭐 수도 뭐 이런 걸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 이렇게 다 빼면 사실 많이 그런 작업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몰입식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그죠? 다른 과목들도 있지만 먼저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사이언스입니다. 소셜보다는 사이언스를 먼저. 그래서 language art 두 번째, 영어도 하고 지식도 쌓고 싶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사이언스 돼요. 사이언스 잘한다. 그러면은 이제 소셜 하면 돼요. 이런 형식으로. 그다음에 좀 더 매스에 대해서 할 수도 있어요. 매스도 소셜 나오기 전에 매스 같은 경우에도 좀 아이들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데 매스도 상당히 어려워요. 저희 나라에서 쓰지 않는 계산법이나 측정법들이 다양하게 쫙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내는 방법을 보통 한 가지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제가 5학년 매스를 가르쳐 봤지만 평균을 내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줘요. 그 중에서 골라라. 이거랑 이 평균 내는 방법하고 이 평균 내는 방법하고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를 다 해보고요. 어느 게 더 빠른가 이런 걸 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어렵고. 그래서 상당히 매스도 쉽지가 않아요. 저희 나라랑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가장 그래도 우리나라랑 차이가 없이 갈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사이언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잡은 내용이 사이언스예요. 그래서 사이언스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머전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용 중심입니다. 내용 중심을 잡고 내용의 중심을 잡고 가세요. 그 다음에 vocabulary, 그 다음에 사이언스를 다룰 때 reading skill, 그 다음에 사이언스는 모두 필요하다 연구 skill, inquiry skill 여러 가지 한 다음에 마지막에 language skill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발 사이언스 시작했는데 갑자기 language 막 하고 있고 아이들 막 혼내고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이언스 수업이 안 되죠. 구분해서 가르치라는 말씀 마지막에 드리고요. 예, 그러면은 오늘의 강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기 밖에 나가시면 하코트 스쿨 퍼블리셔의 사이언스를 제가 갖다 놨고요. 별도의 질문이 있으신 분은 앞으로 나와서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안녕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